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간밤에 한반도 그리고 지구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황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독일의 대학 등록금 완전히 폐지됐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2006년 이후 일부 지역에서 도입됐던 대학 등록금이 니더작센주를 끝으로 모두 폐지됩니다. 니더작센주 의회가 등록금 폐지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그동안 학기당 500유로, 우리 돈으로 한 73만 원 정도를 냈었는데 내년 가을 학기부터 없어지게 됐습니다. 지난 1월에 니더작센주 지방선거에서 이긴 3인당 녹색당 연정이 자기들의 공약을 이번에 실천한 겁니다. 독일에서는 1970년부터 전국의 대학교에서 등록금을 전혀 안 받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등록금을 받는 조가 5개가 생겼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얼마 안 있다가 하나 둘씩 폐지하는 쪽으로 돌아섰고 이번에 니더작센을 끝으로 해서 등록금 제로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예. 반값 등록금 공약도 지금 슬그머니 없애는 그런 판국인데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꿈 같은 얘기입니다. 예, 독일에서는 뭐 대학 등록금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생들한테 밥회크라는 생활비를 주기도 합니다. 중앙대 동문과의 김누리 교수가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 쓴 칼럼을 보니까 1960년대 초에 대학에서의 연구는 사회적인 노동이니까 연구 보수를 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학생들이 먼저 제기했고 거기에 3인당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1971년에 교양사회 비전을 가지고 돈이 없어서 대학 교육을 못 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천명하면서 대학생 생활비까지 그런 제도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똑똑한 학생들하고 또 비전을 가진 정부 이 두 양자의 합작품이라는 건데요. 우리 현실에서 보면은 대학생 생활비라든지 뭐 정부의 비전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뭐 그런 거를 봐야기보다는 거기에 앞서서 선거 때 했던 약속을 지키는 그런 기본부터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예 약속을 하지 말던가요? 그렇습니다. 예, 타임지 올해의 인물 교황이 선정됐군요.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의 성자 프란치스코를 즉위명으로 선택한 데서 보듯이 치유의 교회 실현에 앞장서면서 새로운 천주교 수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올 3월에 교황이 됐는데 남미 출신으로는 최초였고 또 비유럽권에서는 1282년 만에 탄생한 교황인데요. 타임이 교황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것은 1994년 요한 바오로 2세 이후 19년 만의 일입니다. 한편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하고 ABC 방송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미국의 가톨릭 신자의 92%가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답해서 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었고요. 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62%가 우호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론조사를 한다면 박창신 신부랑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그런 조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들은 건 없는데 어쨌든 교황이 지난달 말에 가톨릭 신자들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면서 반향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만약에 한다면 그 어느 나라보다 인기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타임지 올해 인물에서 교황 다음 순위를 소개해드리자면 2위는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의 비밀정보 수집을 폭로한 전 CIA 계약 직원 스노든이 차지했는데요. 예. 타임은 가장 극적인 도둑질, 여기서는 약간 비유적인 의미로 가장 극적인 도둑질로 정보 시대의 검은 예언자가 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3위는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끌어낸 이디스 윈저라는 사람인데요. 연방정부 결혼보호법이 동성 커플을 차별하고 있다고 소송을 내서 위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예. 우루과이가 세계 최초로 마리아나를 합법화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그저께 상원을 통과하면서 의회 표결을 마쳤고요.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마리화나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정부의 관리 하에 두도록 했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당국에 등록만 하면 대마초를 6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고 또 한 달에 40g까지 마리화나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예. 우루과이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UN 마약범죄 사무국이 마약 억제를 위한 국제협정을 어기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했고 또 국민 여론도 사실 우루과이 국민들도 합법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루과이 정부는 지하경제의 불법 거래를 줄이고 또 마리화나 사용자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예. 우루과이 말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합법적으로 마리화나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나라 있습니까? 예, 네덜란드하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제한된 상황에서 흡연에 한해서 허용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콜로라도하고 워싱턴주가 마리화나 사용하고 시범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작년에 합법화했습니다. 그렇지만 유통과 재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합법화는 우루과이가 처음입니다. 예. 우루과이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마리화나 인구가 2배로 늘었고 또 불법 거래가 70%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결국 양성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담배보다 중독성이 덜하고 또 마리화나를 허용하면은 다른 마약류의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양성화해서 관리하는 게 낫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긴 논쟁 끝에 우루과이가 역사적인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관심이 가는군요. 궁금합니다. 예. 오바마 미국 대통령 지지도가 최악이다 이런 뉴스인데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월스트리트저널하고 MBC 방송이 어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3% 그리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54%로 집권 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젊은 층하고 히스패닉 사이에서 지지가 크게 떨어졌는데요.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오바마 케어는 그동안 야당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인기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시행에 들어가면서 민간 보험사들이 약간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양상을 보였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험을 신청하는 웹사이트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게 결정타가 돼서 사실 오바마의 책임이 아닌 부분도 있었는데 거기까지도 다 오바마한테 화살이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예. 다음 뉴스도 오바마 관련인데요. 그 쿠바의 카스트로 의장과 악수한 것, 이 문제를 놓고 보수파들이 좀 비판을 하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예, 만델라 연결식에서 미국과 쿠바의 정상들이 적대관계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악수를 했는데요. 예상대로 미국의 보수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던 맥케인 상원 의원은 독재 정권을 유지할 선전거리만 제공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공화당의 차기 대선 주자인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만델라 연결식 현장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현장에 있었는데 카스트로가 추모사를 할 때 퇴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글자 그대로 보수파적인 태도인데요. 한 달 전에 오바마가 적국인 이란하고 핵협상에 타결한 걸 못마땅해 했었는데 게다가 또 쿠바의 카스트로하고 악수까지 하는 걸 보면서 더 핏대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예. 북한이 중국하고 고속철도 계약을 했다는데 고속철도를 놓겠다는 얘기인가요? 조금 진위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한 토론에서 알린 내용인데 북한과 중국이 지난 8일에 신의주, 평양, 개성을 연결하는 380km 구간의 고속철도 그리고 왕복 8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계약서 4번도 입수했다고 하는데요. 그 8일이라고 하면 장성택이 체포된 날입니다. 예. 그래서 홍익표 의원은 이 합의에 대해서 북한의 최근 대외 개방이라든지 대중국 사업이 장성택 독단으로 한 게 아니라 최고 지도부에서 결정한 것인 만큼 장성택의 거취와 관계없이 그대로 추진된다는 신호를 준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홍익표 의원이 이 소식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이라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통인 장성택 숙청 후에 북중 간의 경협이 위축될 거라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홍익표 의원의 말대로 별로 그렇지 않을 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14선언에 개성 신의주 간 철도
또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개보수 이런 거에 대한 합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들어가겠다는 구상이 있었던 건데요. 중국이 이렇게 철도와 도로 사업에 뛰어든다면 우리의 계획이 물거품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이 요즘에 고속철도 수출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는 걸 보면은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현실을 보면은 이 고속철이라는 게 너무 이른 얘기가 아닌가 이런 예.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북한의 공식 발표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외신 그리고 한반도 관련 뉴스 황준호 기자였습니다.